안녕하세요. 유희선입니다. 6단원 화학변화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반응에 대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학생 A가 한 말부터 보면 광합성 철의 재련 화성 연료의 연소는 모두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광합성은 뭐가 만나서 어떤 것이 형성되는 반응이죠?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나서 포도당과 산소가 형성되는 반응입니다. 이때 이산화탄소는 산소를 잃고 환원됩니다. 앞에 숫자 개수를 맞추는 법은 선생님이 앞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철의 재련은 산화철에서 순수한 철을 얻는 과정입니다. Fe2O3에서 일산화탄소랑 만나면 일산화탄소가 불완전 연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순수한 철과 이산화탄소로 바뀝니다. 이때 철은 산소를 잃고 환원됩니다. 화석 연료는 주 성분이 탄소입니다. 탄소가 산소랑 만나면서 연소하면 이산화탄소 기체를 형성합니다. 이때 탄소는 산소를 얻음으로 산화됩니다. 광합성 철의 재련 화석 연료는 모두 다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인류는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교통이나 산업을 발전시켰다. 연소는 물질이 산소랑 만나면서 빛과 열을 내는 반응입니다. 이 열을 이용하여 인류는 교통이나 산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철의 재련 기술의 발달로 농기구나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지. 철의 재련은 순수한 철을 얻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순수한 철로 농기구나 무기 등을 만들면서 인류는 발전했습니다. 학생 ABC가 한 말이 모두 맞아서 답은 5번입니다. 위의 문제와 비슷한 문제입니다. 가에서 지구온난화의 원인 물질이 생성된다. 아까 가에서 화석연료의 주성분이 C이기 때문에 연소하면서 C랑 O2가 만나서 CO2가 된다고 했었죠.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원인 물질입니다. 나에서 철광석 속 산화철이 산화된다. 철의 재련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Fe2O3에서 Fe2를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산화철이 환원되어서 산소를 잃습니다. 다해 반응이 일어나면 대기를 구성하는 기체가 발생한다. 광합성이 일어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서 포도당과 산소를 형성합니다. 어쨌든 발생하는 기체는 산소고 산소는 대기를 구성하는 기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디귿은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묽은 염산 50ml에 아연판을 넣었을 때 입자무연과 반응이 일어날 때 수소기체의 부피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T2에서 아연판이 남아있다. 묽은 염산은 HCl이고 아연은 ZN입니다.
묽은 염산에 아연판을 넣었을 때 아연이 물에 녹아 들어가고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HCl과 ZN이 만났을 때 H와 ZN을 반응성을 비교하면 칼카나마 아라철리 준합 수구수은 백금에서 아연이 훨씬 더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이 전자를 잃고 싶어하고 산화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ZnCl로 바뀌고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연은 반응성이 더 크므로 반응성이 더 큰 물질은 산화됩니다. 전자를 잃는다는 뜻이겠죠. 이때 Zn은 Zn2+고 H는 H+입니다. 즉 수소는 플러스 1가 이온, 아연은 플러스 2가 이온이 되고 싶어 합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양이온수분의 음이온수는 T2에서가 T1에서보다 크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부피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T1과 T2를 비교하면 T2에서 수소기체가 훨씬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는 말은 Zn이 물에 녹아 들어가고 물에 녹아있던 수소이온이 밖으로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Zn은 Zn2+가 되고 싶어하고 H+는 H가 돼서 수소기체, 두 개가 모여서 수소기체를 형성합니다. 그러면 Zn이 잃은 전자는 1개고 Zn이 잃은 전자는 2개죠. 2개를 잃고 싶어 합니다. 아연은. 그런데 수소가 H+가 H가 되면서 전자 1개를 받죠. 그러니까 수소가 몇 개 있어야 아연이 2개를 잃을 수 있나요? H+가 H가 되는 과정이 2번 일어나야 아연이 아연 2+ 이온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즉 Zn2+ 1개와 H+ 2개가 바뀌는 것이죠. 근데 물에 녹아 있었던 거는 처음에 H+였기 때문에 H+ 2개가 나오면서 Zn이 1개 들어간다는 말은 양이온수, 물에 녹아있는 양이온수가 감소한다는 뜻이죠. 2개 나오면서 1개 들어가고 2개 나오면서 1개 들어가고 그러니까 양이온수는 감소합니다. 음이온수는 어떤가요? 음이온수는 여기서 바뀌는 것이 H+와 Zn2+밖에 없고 Cl-는 그대로 물에 녹아 있습니다. 따라서 Cl- 음이온수는 변화 없으므로 양이온수분의 음이온수는 양이온수가 줄게 되면 증가하겠죠. 이 값은 증가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T2에서가 T1에서보다 크겠죠. T2 이후 아연판의 질량은 감소한다. T2 이후 수소기체가 발생하지 않고 일자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때 시간이 지나면 아연판의 질량도 역시 변화가 없습니다. 전자를 받아줄 수소 이온이 없기 때문에 아연도 물에 녹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T2 이후의 소형액에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노란색으로 변한다. BTB는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어떤 색을 띄웠죠? 무무, 빨주, 노초파에서 맨 마지막 노초파에 해당합니다. 산성이면 노란색, 중성이면 초록색, 염기성이면 파란색입니다.
그런데 T2 이후에는 물에 녹아있던 수소이온이 모두 반응하여 수소이온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닙니다. 염기성이려면 OH-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T2 이후에는 수용액이 중성인 상태입니다. 즉 초록색을 띠겠죠. 노란색으로 변한다는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림은 금속 X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Y와 Z를 순서대로 넣었을 때 수용액 속에 존재하는 금속 양이온만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단 X에서 Z의 이온의 전하는 플러스 1에서 플러스 3가 중 하나이다. 그림을 보면 X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금속 Y를 넣었을 때 Y만 존재하게 되고 X이온은 모두 사라지죠. 그 말은 X이온이 플러스 이온이었는데 Y가 들어오면서 Y가 플러스로 바뀌고 이 노란색 동그라미인 X이온은 그냥 전자를 얻으면서 전하량이 0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양이온으로 표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전자를 얻어야겠죠. 그러니까 노란색 X는 Y가 들어왔을 때 환원되고 Y는 전자를 잃고 산화됩니다. 그럼 반응성은 누가 더 큰 것인가요? 반응성은 전자를 잃기 쉽고 산화되기 쉬운 것이 큰 것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보다는 세모가 반응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개수를 비교해보면 Y인 세모가 잃은 것이 X인 동그라미가 얻은 것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딱 X가 6개 없어지고 Y가 3개 양이온으로 녹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석해보면 이 동그라미 2개당 세모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총 6개에서 3개가 됐으니까. 그럼 동그라미가 만약에 플러스 1가 이온이라면 이 2개는 전자를 총 2개 잃게 되는 것이죠. 세모가 플러스 2가 이온이라면 전자를 2개 잃는 것이죠. 즉 Y라는 세모가 전자를 2개 잃고 그 전자를 노란색에 각각 하나씩 주게 되면 노란색은 이온이 아닌 상태, 순수한 상태가 되고 그리고 빨간색은 전자를 잃고 산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노란색은 플러스 1가 이온, 빨간색은 플러스 2가 이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에 Z를 넣었더니 이번에는 Z만 남아있고 Y는 없습니다. 그러면 반응성은 네모, Z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Z가 모두 산화되고 Y는 모두 환원되었기 때문에. 반응성이 네모가 제일 큽니다. 그러면 3개가 있던 것이 2개가 되었습니다. X에서 Z이온의 전하는 플러스 1에서 플러스 3 중 하나라고 했으므로 네모가 플러스 3, 초록색이 플러스 3이면 전자를 총 몇 개 잃어야 되나요? 비교가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2개 합쳐서 플러스 3 곱하기 2개 하면은 총 6개를 잃어야 되죠. 근데 이쪽에서 얘가 2개, 얘가 2개,
얘가 2개를 받아주면 총 6개를 받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반응에서는 금속이 모두 다 다른 양이온으로 바뀌려면 주고받는 전자의 수가 같아야 됩니다. 어쨌든 금속 Z는 플러스 3가 이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 보기는 틀렸겠죠. 플러스 3이다. 금속 Y를 넣었을 때 동그라미는 환원된다. 아까 환원된다고 말했죠. 그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양이온이 아니고 순수한 상태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금속 Z를 동그라미가 들어있는 수용액에 넣으면 동그라미는 환원된다. 당연히 반응성이 Z가 더 크기 때문에 X, Y, Z 순이기 때문에 반응성이 더 큰 것이 산화되고 반응성이 작은 X는 환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림과 같은 장치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적신 실을 올려놓고 전류를 흘려주었더니 실에서부터 전극 A 쪽으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해갔다.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하는 것은 산성의 특징인가요? 염기성의 특징인가요? 이거는 염기성의 특징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런 전극을 양쪽에 고정시켜 놓고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 변화하는 실험은 문제집마다 자주 나오는 실험입니다. NaOH 수용액을 적신 실에 붉은색으로 변한 이유는 NaOH가 염기성이기 때문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극 A는 플러스 극이다. 이쪽으로 가면서 왼쪽으로 가면서 푸르게 변화시키는 것은 OH-가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염기를 나타내는 수산화 이온이 이동을 해야 염기성의 특징인 푸르게 변하는 특징이 나타나겠죠. OH-가 전극 A 쪽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전극 A가 플러스 극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OH-가 플러스 전극에 의해서 인력을 받아 끌어당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극 A는 플러스이다.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전극 B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밀어내야 되니까. K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는 이동하지 않는다. 여기에 K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가 갑자기 나온 이유는 질산 칼륨 수용액을 적시었다고 했습니다. 질산 칼륨 수용액은 KNO3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K는 양이온, 금속이기 때문에 칼륨은 양이온, NO3 마이너스는 음이온입니다. 그러면 양이온은 당연히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갈 것이고 K 플러스는 전극 B 쪽으로, NO3 마이너스는 전극 플러스 전극 쪽으로 끌려가겠죠. 그러니까 이동하지 않는다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NaOH 수용액 대신 KOH 수용액으로 실험을 하면 푸른색이 전극 B 쪽으로 이동한다. KOH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K는 K 플러스, OH는 OH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럼 OH 마이너스가 역시 전극 A 쪽으로 끌려가겠죠. 그럼 푸른색이 전극 A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은 X 수용액에 달걀 껍데기를 넣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달걀 껍데기에는 탄산칼슘이 들어있습니다. CaCO3가 들어있죠. 표는 X 수용액에 3가지 실험을 했을 때 실험 결과에 대한 자료이다. 일단 X 수용액에 달걀 껍데기를 넣었을 때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은 어떤 액성의 특징인가요?
이것은 산의 특징입니다. 산. 그런데 이 반응식 전후를 보면 CA는 1개, 원소가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CO3에서 C 1개, 오른쪽에 1개 있죠. O3에서 O 3개, 1개, 2개, 3개. 그럼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H2와 Cl2가 남죠. 그런데 그게 2개 X라고 되어 있으므로 X는 무엇인 것을 알 수 있나요? HCl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염산입니다. 이렇게 반응 전후의 원소들을 비교해보면 반응 전 미지의 물질 X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HCl 염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산의 특징인 탄산칼슘과 반응한다 라는 결과가 나왔겠죠. 산은 마그네슘 리본과 반응을 하나요? 그쵸. 마그네슘 리본과 반응하면 HCl 더하기 Mg는 Mg가 반응성이 더 크기 때문에 MgCl과 H2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억, X는 HCl이다. 맞죠? 니은 수소기체 발생은 기억으로 적절하다. 아까 H2가 발생한다고 했으므로 기억으로 적절합니다. 니은과 디귿은 모두 붉은색으로 변함이 적절하다. 일단 이 모두라는 말에 의심이 가죠. 니은과 디귿. 니은에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변화라고 했습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무무빨입니다. 순서대로 산성, 중성, 염기성. 그러면 산성에서는 페놀프탈레인이 무색이죠. 산성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니은은 무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틀렸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표는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만을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 가에서 달을. 그림은 가의 이온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혼합 전 각 용액의 온도는 서로 같다. 가는 염산 10ml, NaOH 30ml. 이때 염산은 HCl이죠. 나는 부피를 같게 하여 다는 염산을 조금 더 늘려서 혼합한 것입니다. 기억, 가에 Mg를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Mg를 넣으면 마그네슘을 넣었을 때 수소기체가 발생하는지는 산성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산성인지 보려면 가의 이온을 분석해보면 되겠죠. 가는 현재 H+는 없고 OH-만 존재합니다. OH-. 그러면 가는 산성, 중성, 염기성 중에 염기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OH-가 많으니까. 그러면 염기성에 Mg를 넣는다고 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생성된 물의 양은 나에서가 다에서의 2배이다. 가를 보면 가에서 염산 10ml, NaOH 30ml를 섞었는데 NA가 3개, OH가 2개, CL이 1개 이렇게 있습니다. NaOH 수용액의 30ml에는 OH-가 총 몇 개 들어있었을까요? 자, 일단 HCl과 NaOH의 부피를 써보겠습니다. 가에서는 HCl 10ml, NaOH 30ml입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양이온부터 보면 NaOH에서 Na+는 3개입니다. 그럼 원래 OH-도 3개 있었다는 뜻이겠죠. NA와 OH는 항상 1대1로 결합하기 때문에 NA가 3개면 OH-도 3개입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Cl-를 보면 Cl-가 한 개입니다. 그 말은 H+, 1대1 대응하는 H+의 수도 한 개였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그림을 보면 Cl- 한 개 남아있고 Na+ 3개, 그리고 H+가 없고 0개, OH- 가 2개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H+ 하나랑 OH- 하나랑 만나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H2O 한 개, 물 분자 한 개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가에서는 물 분자 한 개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20ml, 20ml 섞었으므로 이번에는 HCl에 H+가 2배가 돼서 2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NaOH에서 OH-는 3개에서 2개로 줄 것입니다. 부피가 3분의 2로 줄었기 때문에. 그럼 이때는 H2O가 총 몇 개 생기나요? H2O가 H+ 2개, OH- 2개씩 만나서 물 분자 2개가 생깁니다. 그 다음 다에서는 HCl에 H+가 3개가 되고 NaOH에 OH-는 1개가 됩니다. 부피가 3분의 1, 처음에 3분의 1로 줄었으므로 이때는 물 분자 생성 몇 개 되나요? OH-가 1개밖에 없으므로 H2O는 1개밖에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 보기를 다시 보면 생성된 물의 양은 나가 H2O 2개, 다가 H2O 1개로 2배가 됩니다. 다의 NaOH 수용액 20ml를 넣은 용액의 액성은 중성이다. 다에 만약에 NaOH 20ml를 더 넣으면 OH-가 총 3개가 됩니다. 2개가 추가되어서. 그러니까 H+ 3개에 OH- 3개가 되면 더 이상 H+나 OH-가 수용액에 남아있지 않은 중성인 상태가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림은 묽은 염산 30ml에 NaOH 수용액을 조금씩 가할 때에 NaOH 수용액의 부피에 따른 혼합 용액 속 두 가지 이온의 수를 나는 수용액 10ml를 가했을 때 혼합 용액 1ml에 들어있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오늘 푸는 문제들이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한 번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분석해내는 문제이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법이나 이온을 그림을 보고 판단하는 법을 여러 번 보면서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가 그래프를 보면 기억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니은은 일정한 개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있던 이온은 H+, Cl- 이렇게 있습니다. 묽은 염산만 있을 때. 이게 30ml 있는데 여기다가 NaOH를 추가하게 되면서 H+, Cl-, OH-, Na+, 이런 식으로 이온이 혼합하여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OH-가 들어오면 H+랑 반응해서 H2O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H+의 개수는 점차 줄고 OH-는 들어오는 대로 반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계속 0인 상태를 유지하겠죠. 그래서 일정한 개수를 유지하는 니은은 처음에 들어있던 아무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Cl-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온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Na+입니다.
나머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개수가 부피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는 학습지에 선생님이 그려줬던 그래프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 니은은 나의 동그라미이다. 니은은 CL 마이너스이죠. 나에서 동그라미인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우선 나는 HCl 30ml에 NaOH 10ml를 혼합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래프를 보면 NaOH를 15ml 넣었을 때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의 수가 일치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H 플러스의 수와 OH 마이너스의 수도 일치한다는 것이죠.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는 1대1,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는 1대1이기 때문에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의 수가 같다는 것은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수도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때 15ml를 넣었을 때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모두 물로 바뀌면서 중화 반응이 완결되는 중화점이라는 뜻입니다. 중화점에서 용액의 액성은 중성입니다. 그리고 그 점을 기점으로 왼쪽은 산성, HCl이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쪽은 NaOH가 점점 많아지면서 염기성을 띠게 됩니다. 그럼 나에서는 10ml를 넣은 상태입니다. 아직 요기인 상태죠. 그 말은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라는 뜻이겠죠. 이때 제일 많은 이온의 수는 Cl-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Cl-고 그 다음으로 두 개만 있는 거, 세모랑 네모를 비교하면 네모가 더 많죠. 이때 만약에 네모가 Na 플러스고 세모가 H 플러스라면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1ml당 들어있는 이온수가 Cl-3개. Cl-가 3개라는 말은 원래 H 플러스도 3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Na 플러스가 2개죠. 네모가 2개니까 2개, OH-도 원래 2개. 그런데 여기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2개씩 만나서 H2O 2개가 만들어지고 H 플러스는 1개 남고 OH 마이너스는 0개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 그림이랑 비교해보면 Cl 마이너스 3개, 동그라미 3개이죠. Na 플러스 2개, 네모 2개, H 플러스 1개, 세모 1개. 즉 Cl 마이너스는 네모, 동그라미죠. 노란색 동그라미. Cl 마이너스는 동그라미. Na 플러스는 네모, H 플러스는 세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딱 떨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기억은 나의 동그라미이다. 맞죠? 제일 많은 이온이 처음에 들어있던 용액의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를 제외한 이온입니다. NaOH 수용액 5ml를 넣었을 때 혼합 용액 속 이온수 비는 동그라미 대 세모가 3대 2이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니은. NaOH 수용액 5ml를 넣으면 HCl은 그대로 30ml, 즉 Cl-3개, H 플러스 3개.
아까 변함이 없는 상태죠. 그리고 NaOH 5ml를 넣으면 아까는 10ml를 넣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반만 넣게 되면 Na 플러스도 반, 한 개, OH 마이너스도 반, 한 개만 1ml당 존재를 하겠죠. 그때 H 플러스 한 개와 OH 마이너스 한 개가 만나서 H 플러스는 2개가 되고 OH 마이너스는 0개가 됩니다. 그것들이 H2O로 바뀌겠죠. 그러면 동그라미는 Cl 마이너스고 세모는 H 플러스입니다. Cl 마이너스 대 H 플러스는 오른쪽에서 보면 Cl 마이너스 3개, H 플러스 2개이므로 Cl 마이너스 3개 대 H 플러스 2개이므로 개수비는 3대 2이다. 맞는 보기입니다. 혼합 용액 속 전체 이온수는 NaOH 수용액 15ml를 넣었을 때가 10ml를 넣었을 때보다 크다. 전체 이온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까 10ml를 넣었을 때 10ml를 넣었을 때는 여기 그림에서 보면 되겠죠.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1ml당 총 6개가 들어있습니다. 10ml일 때. 그럼 15ml일 때는 어떨까요? 15ml일 때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수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귿을 보면 Cl 마이너스 3개에 H 플러스 3개인 상태에서 이때 Na 플러스가 3개에 OH 마이너스가 3개이면 이 두 개의 수가 같아지면서 Cl 마이너스와 Na 플러스만 존재하겠죠. 근데 이 둘을 개수를 합해보면 총 6개입니다. 이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는 모두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H2O로 바뀌고 더 이상 이온인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5ml를 넣었을 때도 15ml를 넣었을 때도 이온의 총 개수는 1ml당 6개입니다. 그러면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복습하고 등교 수업 때 보겠습니다.